자, 집합의 연산입니다. 집합도 우리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했던 것처럼 어떤 연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집합 나름대로의 연산이라는 그 사칙 연산도 우리가 대표적으로 정해놓은 연산일 뿐, 어떤 서로 어떻게 하기로 약속한 기호라는 거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집합의 연산을 보면 먼저 전체 집합이라는 걸 U로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합을 A라는 집합을 이렇게 그리는 걸 봤을 텐데, 그럼 A 바깥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정해줄 필요가 있는데, 그걸 한정적으로 만들어 놓은 집합의 전체를 나타내는 연산을 U라고 합니다. 실수 전체 집합 이렇게 이야기할 때죠. U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합집합은 A와 B의 합집합입니다.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는 것을 읽어내는 게 지금 중요합니다. A와 B의 합집합이라는 모양은 이렇게 나타내는데, 얘는 그 안에 원소가 X라는 원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X는 A라는 집합에 들어가기도 하고 혹은 B라는 집합에 들어가도 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집합이라는 거는 조건이 명확한데, 얘는 A에 들어가거나 혹은 B에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A, B의 합집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밑에 그림에처럼 A에 들어가도 되고 그냥 단순히 B에 들어가도 되고, 둘 다 들어가면 더 좋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얘도 A와 B의 합집합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교집합은 A와 B의 교집합이라고 표현하고, 얘를 읽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거기에는 X라는 애가 있는데요, X는 A 그리고 X는 B에 속합니다. 원소입니다. 그래서 X가 A에 그리고 AND 혹은 콤마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A에도 속하고 B에도 속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해당되는 겁니다. 얘는 A 하나에만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교집합이라고 표현하고, 차집합 모두 게 다 중요하지만 차집합의 표현도 중요합니다. 얘는 어떻게 해요? X가 있는데 A에 속하고 X가 B에는 속하면 안 되는 겁니다. B에는 속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상으로 보면 A에만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근데 지금은 더 중요한 게 조건제시법으로 이렇게 나타낸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개념입니다, 얘는. 그리고의 개념이기 때문에 교집합으로 이후에 바꿀 수 있습니다. 여집합을 해보고 한번 해볼게요. 자, 여집합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지금 그림에서도 보듯이 A의 그 바깥쪽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U를 규정해 주니까 이 바깥쪽이 우리에게 집합으로 좀 잡히죠. 그래서 A의 여집합이라고 하고, A의 C 컴플리먼트 해가지고 기호를 나타냅니다. C로. 그래서 X가 어떻게 해요? U에는 속하고 A에는 속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하지 않는 것, 전체에는 속하는데 속하지 않는 것을 나타낼 때 우리는 여집합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차집합을 표현하면 저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만 A 마이너스 B X가 A에 속하고, 그리고 X가 어떻게 해요? B의 여집합에 속한다. 이렇게 해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A-B는요, 얘가 어떻게 돼요? 교집합 표현이죠. A 교 B의 여집합, 이렇게 표현해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건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집합의 법칙입니다. 자, 합집합은 합친 집합입니다. 그런데 공통으로 하는 걸 두 번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집합에서는 한 번 나타낸다.
교집합은 공통인 집합이다. 차집합은 뺀 집합이다. 자,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차집합은 1, 2, 3, 4, 5 이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은 A는 어떻게 됩니까? 1, 2, 3이죠. B는요 3, 4, 5입니다. 근데 A-B를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집합은 1, 2만 되겠죠. 여기에 무슨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이런 게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없는 건 뺄 수가 없는 거죠. 차집합이라는 그냥 단순히 빼는 것은 아니다. 여집합은 그 외부의 바깥 집합입니다. 전체 집합으로 그 범위를 차단시켜 줍니다. 자, 두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 없을 때는요, 이렇게 교집합이 없어요. A 교집합 B를 우리는 공집합이라고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리고 집합 A와 B는 서로소라고 합니다. 서로소는 언제 또 봤어요? 3과 7처럼 1 외에 공약수가 없는 수의 관계를 어떻게 해요? 서로소라고 이야기하죠. 쉽게 말하면 교집합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 전체 집합 U는 1, 2, 3 이렇게 10이 있는데 합집합이라는 것은 요 부분이니까 1, 3, 4, 5, 7, 9, 10을 써주면 됩니다. 이거 쓰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고 조건제시법을 이해하는 겁니다. 집합의 연산 부분이기 때문에. 교집합은 1과 7 동시에 들어간 거 쓰면 되고요. 자, 차집합 한번 볼까요? 3, 5, 9가 있는데 A에서 1과 7에 동시에 해당되는 거 요것만 빠지게 되는 거죠. 나머지를 빼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A에서 요 부분을 빼는 거죠. 자, A의 여집합은요 어디입니까? A의 바깥쪽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죠? A 바깥쪽. 그래서 2, 6, 4, 18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요건 이미 여러분들이 중학교 과정에서 다 해보셨을 거고, 27번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범위를 수직선상에서 나타낼 때 공통 범위가 무엇인가? A, 교, B 요게 특히나 중요합니다. 자, 선을 쭉 그려보면 수직선상에서 A를 나타내 보면요, A가 0부터 5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포함돼서 이렇게 선생님처럼 칠을 해주고 이렇게 범위를 해줍니다. 이렇게 범위를 보통 해줘요. 그럼 0에서 5 사이 A를 표현한 겁니다. 이게 A입니다. 자, B를 표현해 보면 B는 3부터 약 7 정도까지 됩니다. 여기가 3이고 여기 7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가겠죠. 3에서 7입니다. 그럼 공통범위는 어딘가요? 공통범위는 여기가 되겠습니다. 맞죠? 공통범위는 3에서 5 사이가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하는 게 주가 아니라 A 교 B는 조건제시법으로 봤을 때 거기 X가 있는데요. 그 X가 3에서 X가 5 이하입니다. 라는 걸 조건제시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직선상에서 공통 범위를 구한다라는 게 이게 부등식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자, 합집합 표현을 해볼게요. 합집합 표현해 봅니다. 합집합을 표현을 해보면
자, 합집합은 어떤 범위일까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모든 범위, 공통 범위는 한 번만 넣으면 되고, 그래서 합집합은요 표현하면 x 바가 있고 어디부터? 0부터 x가 7 이렇게 되겠습니다. 맞죠? 그리고 a에서 b를 빼볼게요. 지금 푸른색이 b니까 a에서 공통되는 부분 여기를 쑥 하고 빼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실제 우리에게 남는 범위는 여기일 겁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것이 a-b를 하고 x가 있는데 조건이 뭐냐면 얘는 0부터 시작을 하겠네요. 그리고 x가 있는데 얘는 3 이렇게 됩니다. 선생님 갑자기 등호는 왜 뺐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공통 범위에 있을 때 이 3 여기가 빠져나간 거죠. 나가는 범위가. 그래서 여기는 빼줘야 되겠습니다. 여집합 포함됐으니까 빼줘야 되겠다. 잘 안되면 쌤한테 다시 묻는 걸로 합시다. A 여집합은요 지금 0과 3 사이니까 여기는 어떤 범위냐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A가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등호가 안 들어가겠죠. 원래 있었던 집합에서는 3, 0, 5가 포함됐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여러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집합에 대해서 표현하는 거 A 여집합을 조건 제시법으로 마지막에 나타내 보면 이렇게 되네요. X가 있는데요. 그 X는요 0보다 일단 작아요. 그리고 아까는 AND의 개념이니까 혹은 X라는 것은 5보다 큽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것도 표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후에 한번 또 만나게 됩니다. 챕터로. 자, 두 집합 A가 B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A 교 B가 마이너스 1과 3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A를 보면 마이너스 1과 3이 교집합이라면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A제곱 플러스 2가 뭐라는 겁니까? 여기 반드시 3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얘가 3이라는 겁니다. 계산을 해봤더니 A제곱은 1. 그래서 A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는 A가 1인 경우를 먼저 상정해 봅시다. 다른 조건이 없기 때문에 A가 1인 경우를 생각해 보면 B가 어떻게 됩니까? B는 2, 3,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래서 A 교 B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과 3 해서 교집합이 마이너스 1과 3 되니까 그때 A는 조건, 즉 A는 1, 요거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A가 마이너스 1일 경우에는 B가 어떻게 됩니까? 처음부터 넣어보면 2고요. 그리고 두 번째 것은 1이고, 그리고 1 마이너스 1, 세 번째 것은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근데 마이너스 1과 3이 교집합이 돼야 되는데 마이너스 3과 1 뭐 이렇게 돼서 여기는 안 되는 거네요. 그래서 즉 A는 마이너스 1은 아니다. 왜 그래요? 왜냐하면 A 교 B가 마이너스 1, 3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상수값 A는 1, 2, 3에서 A는 얼마다? 1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A가 B에 포함될 때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A가 B에 포함된다라는 것은 그림으로 이렇게 그리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A가 더 크게 그리시면 됩니다.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자, A 교 B가 둘 중에서는 작은 경우가 돼야 되니까 A가 되겠죠. 얘는 틀렸고, 그리고 B 교 A의 여집합입니다. B하고요 A 여집합인 부분 어디입니까? 요 사이죠, 그죠? 공집합이
아닙니다. 근데 B의 여집합하고 A의 교집합은 당연히 공집합이겠죠. 이 4번처럼. 그러니까 B 부분하고 A의 여집합하고는 만나게 됩니다. 근데 B의 여집합 이 부분과 A는요, 교집합이 없겠죠. 그래서 옳은 것은 4번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포함관계 보세요. B의 여집합은 이렇게 바깥이죠. A의 여집합은 어떤 게 여집합은 더 큽니까? 본집합은 A가 B보다 작지만 여집합에서는 A가 당연히 크겠죠. 작은 것의 반대편에 많은 것이 있는 거죠. 많은 것의 반대편은 좀 더 적은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할 때는 나중에 또 할 텐데요. 바뀝니다. 여집합으로 바꾸면 이렇게 A의 여집합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A가 있고요. 지금은 이제 B가 있고 A가 있죠. 그럼 A의 바깥쪽은 여기 아닙니까? 근데 B의 바깥쪽은요. 이렇게 푸른색으로 하면 이 바깥쪽이 되겠죠. 그래서 B의 여집합이 더 작은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A와 B의 합집합은요. 당연히 B가 되겠죠. 큰 쪽. 자, 33번 보겠습니다. 1, 2, 3, 4, 5와 4, 5, 6이 있습니다. A와 교집합을 했는데 X가 나온 겁니다. 어떤 게 더 큽니까? 당연히 A가 크겠죠. X가. 둘을 교집합했는데 X가 나왔어요. 둘을 교집합을 했어요. A. 요 X가 됐는데 X가 교집합이 나왔으니까 X가 안에 있다라는 뜻이겠죠. 자, 그리고 얘와 합집합을 했는데 X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합집합을 했을 때 이 바깥 뭐가 나온다는 건 바깥쪽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A-B보다는 얘가 더 크다라는 포함 관계를 여러분이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거 정리를 하면 여기 나오네요. A와 B의 합집합이 됐는데요. B가 되면 뭐 B가 더 크다. 포함 관계입니다. A교 B가 A가 되면요. 얘도 B가 더 크다. A가 작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A에서 B를 뺐는데 공집합이에요. 그럼 어떻습니까? B가 더 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세요. A에서 B를 빼면요. 이 안에 있는 게 싹 다 사라지죠. 왜? A 교 B가 A니까요. 근데 반대로 BA 이렇게 됐어요. 그럼 A에서 B를 빼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남죠. 바깥 부분이. 그래서 어떤 게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공집합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A에서 B를 뺐는데 공집합 됐다는 건요. 뺀 게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같은 것도 포함되고요. 그래서 이 X는 뭐죠? A의 부분집합 중에서요. A-B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A-B가 뭐죠? 4, 5가 빠진 1, 2, 3이니까. 그러니까 1, 2, 3은 X는 포함하고요. 그리고 1, 2, 3, 4, 5의 부분집합입니다. 무슨 말? 그럼 A의 부분집합 중에서 1, 2, 3을 포함한 거니까 부분집합 개수 몇 개? 2의 제곱개가 되겠습니다. 알 수 있겠죠? 일일이 한번 다 구해봐서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것도 여러분이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집합의 연산 법칙입니다. 앞에서 집합의 연산을 배웠는데 집합 연산 법칙의 상은 3대장입니다. 여러분이 좀 지금은 또 이거 곱셈공식처럼 익숙치 않을 수 있어요. A와 B의 합집합은 B와 A의 합집합입니다. A와 교 B는 B교 A와 똑같습니다. 서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결합 법칙은요. 앞에 먼저 하고 뒤에 먼저 해도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집합의 기호의 방향이 똑같죠. 그때는 교환과 결합이 다 성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집합 기호가 좀 다르게 나올 때는 어떻게 해요? 분배 법칙을 쓰는 겁니다. 첫 번째 걸 보면 얘는 곱셈 공식으로 요렇게 하는 건 전개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하는 건요 인수분해 하는 거랑 똑같아요. 공통을 묶어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얘는 요렇게 요거까지 포함해서 가는 겁니다. A와 B의 합집합이 되죠. 그리고 또 요렇게 가요. 그러면 A와 C의 합집합이 되죠. 그리고 중간에 교집합이 있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그게 요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요거까지 곱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A 교 B가 되고요. 그리고 합집합에 A 교 C가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3대 주요 공식은 차집합은요 A에서 B를 뺀 것은 A에는 있는데 B의 여집합하고 함께 있는 것의 교집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A가 있죠. 그리고 B의 여집합은 어디입니까? 푸르게 한번 칠해 볼게요.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 말한 요 부분이 되는 겁니다. 결국 A-B랑 A교 B의 여집합이랑 같다 이렇게 봅니다. 차집합의 공식 매우 중요해서 여러분 암기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드 모르간의 법칙입니다. 얘는 모든 걸 역으로 뒤집어 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A의 여집합 그리고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바꿉니다. 각각 지수 법칙 하듯이 합니다. 집합 기호도 뒤집어 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A교 B의 여집합이니까 뒤집어주면 A의 여집합 그리고 기호도 뒤집고 B의 여집합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흡수 법칙인데 A와 A교 B가 합쳐지면요 A교 B보다는 무조건 A가 크니까 합집합을 하게 되면 A가 나옵니다. 그리고 A와 A 합집합 B의 교집합은요 무조건 A가 작으니까 A가 나오겠죠. 교집합 부분이니까. 흡수 법칙을 보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당연히 A와 B의 교집합보다는 A가 더 크겠죠. 그래서 더 큰 합집합을 하면 A가 나올 거고요. A와 어떤 걸 교집합하는데 A 합집합 B와 교집합을 해요. 근데 A 합집합 B가 A보다 무조건 크니까 결과적으로 교집합은 A입니다. 여기서 크다라는 건 포함 관계를 가지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고 문제는 다른 강의에서 또 추가로 하겠습니다.